내란 특검이 어제 윤석열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를 했죠. 네,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하고 외부인 접견을 금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3차 구인 예정했다가 보류했어요? 네, 구속 적부심으로 3차 구인은 보류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윤석열이 청구했기 때문에, 네, 청구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절차가 필요하니까 권리니까 일단 구인은 보류했고 그리고 윤석열은 특검이 방문 조사를 해라. 출석은 못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네. 예.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저런 땡깡을 부릴 때 특검은 상대를 안 해줘요. 여태까지 보면 그냥 구인해버리는 건데, 근데 기소할 수도 있는데 왜 3차 구인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이유를 밝혔어요. 이거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진술 거부해도 네. 조서에 질문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죠. 맞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를 진행하면 조서에 우리가 피해자를 상대로 던졌던 질문들이 무엇이었는지 기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런 질문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특검도 윤석열 조사할 텐데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도 다 관련이 있어서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윤석열의 진상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이 말을 했는데, 그래서 구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차. 아마 4차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야, 특검에 박수. 자. 오! 너무 반응이 과한 거 아니야? 자. 근데 이제 김건희 씨 때로는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네.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사유를 달아가지고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김혜성 씨 여권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지금 베트남에 있으니까 그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터폴 수배가 되는 것이고, 그럼 베트남 거주지가 확인이 되면 체포돼서 강제 출국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와서 수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수술인 것 같고, 그리고 건진 법사가 통일교 간부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회 개입을 논의한 게 특검팀에 잡혔단 말이죠. 자, 이게 언제적 전당대회냐면 2023년 전당대회인데, 띄워보세요. 특검팀에 잡힌 문자. 이게 언제 저런 대화를 주고받았냐면, 저 때가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으로 대표직에서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되는 거 아니냐, 이럴 때거든요. 네. 그때 건진하고 통일교 간부, 그 통일교 간부가 이제 샤넬백 줬다는 그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적은 거예요. 그 윤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통일교 간부인데, 그래서 윤심이 뭐냐 묻잖아요. 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하냐. 윤심은 권성동이고 10,000명 이상이 필요하다. 투표권 기준이 뭐냐? 권리 나온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저 문자를 보면 3개월 이상 당부 납부한 통일교도 10,000명이 국민의힘 가입을 한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해서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10,000명을 동원한 거 아닌가? 네. 통일교 교인들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네. 명태균 씨, 김건희 씨가 주고받았던 문자에 비춰보자면 이건 김건희 씨가 건진 통해서 청탁한 거 아닌가? 자신이 원하는 당대표 선출을 위해서? 라는 의심이 드는 문자인데, 예. 저 문자 굉장히 심각하죠. 자,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수사 결과를 내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짚어둬야 되겠는데, 못산 다른 명씨. 네.
입국할 때 세이브 코리아라고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세이브 코리아. 내란 옹호하고 탄핵 반대했던 세이브 코리아 집회 때 등장했던 팻말들이 있어요. 스탑 더 스틸, 뭐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거 막 등장했었단 말이죠. 이 구호는 바이든한테 트럼프가 졌을 때, 네. 그럴 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내걸었던 거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바이든한테 졌다고. 스톱 더 스틸, 표를 훔치는 부정선거를 멈춰라. 그리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라고 그러죠. 미국을 다시 네. 위대하게. 그걸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그렇네요. 저거 들고 한참 윤석열 내란 옹호하는 집회 할 때 네. 미국 하와이 교포 애니첸 씨가 네. 저런 활동을 후원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MBC 보도도 있었고 억대 묵직동이 갔나?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자금이 어느 때인가 끊겼다가 네. 이것도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다시 최근에 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한국일보에서 처음 저 애니첸 보도가 있을 때부터 제일 국내 언론이 먼저 관련해서 보도했던 건 한국일보였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갔던 인물이 뭐냐면, 애니첸은 미국의 사업가예요. 네. 교포 사업가인데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사업가가 만약 돈을 줬다면 그냥 줄까요? 사업가가 돈을 그냥 주나? 손해 보는 짓은 안 하지 않나요? 사업가는 그렇죠. 성공한 사업가라면. 계산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얘기 처음 나올 때부터 무슨 비즈니스가 있는 걸까? 이게 제 의문이었어요. 대가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애니첸의 자금이 저런 집회에 쓰였다면, 네. 실제로 그랬다면 만약에 사업가 애니첸은 왜 그랬을까? 근데 표면적으로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 맞습니다, 이분이.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분은 사업가란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 언론은 대체로 이제 부동산 개발로 이분이 돈을 벌었다는 사실만 주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개발하려고 하는 적은 없거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부동산 말고 최근에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소형 원자로 사업을 이분이 해요. 처음 들어봤죠. 네. SMR이라고 있는데 꽤 깊숙이 관여해 있던데, 윤석열 때 뜬금없이 소형 원자로 사업 SMR 한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언론에서 크게 보도 안 했는데 그걸로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쪽 이권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단 제가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 사안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운을 떼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스한 단음영 씨가 제가 미국에서 온 전환기라고 했는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우 비슷하네요.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외국 국적자는 국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돼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요 조항 좀 읽어주세요. 네, 17조. 출입국 관리법 17조 2항이고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정치 활동으로 보이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출국이나 입국 금지시켜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 네. 자, 그리고 언론이 건너뛰는 것에서 이 대목도 짚어둬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보도는 없는데,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세게 요구하는 이유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 이런 주장을 저쪽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건 뭐 택도 없는 소리고, 그런데 트럼프가 기존 방위비 분담금 9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진짜 터무니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도 다 쓰지 못하고 남아서 은행에 있어요.
무슨 9배를 더 내. 이 경제 논리로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짚어두고 싶은 대목은 미군,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동맹국가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군은 이 한반도를 중국, 러시아로부터 일본, 미국을 방어하는 군사 기지로 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인데 이거 영상으로 저희가 지난 5월 달부터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봅시다. The Republic of Korea looks like an island or like a fixed aircraft carrier floating in the water between Japan and mainland China. 자, 저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제이비어 브론슨이라고. 지난 5월 달에 하와이에서 심포지엄 때 연설할 때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 같아. 항공모함 무기를 싣고 바다에 떠 있는 전초기지 아닙니까? 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네. 그 바다에 고정된 채 무기가 실려 있는 기지와 같다. 라는 인식이에요. 항공모함에는 군인만 타고 있지만 한반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 사람아. 우리는 군인이 아니야. 아니요 내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터전이 군인. 여기가 항공모함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저런 말을 들으면 니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니들 기지 사용료를 내야지. 네. 안 그래요? 맞네요. 우리가 지게 되는 엄청난 위험 부담에 대한 할증까지 더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돈을 내거든요. 그렇죠. 듣고 보니 그렇죠. 네. 자, 그거 하나 짚어두고 싶고 그리고 저런 발언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언론은 발끈해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가 무슨 항공모함이야. 우리 군인이 아니야. 군인은 언제든 전쟁에 투입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잖아. 네.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요. 살아가는.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근데 윤석열은 한반도를 저렇게 쓰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게 한미일 군사 관련 협의들이에요. 합의들. 대체 그때 뭘 내줬는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밝힐 건 밝히고 밝히지 못할 건 못할 텐데 네. 만약에 그때 군사상의 우리 이익을 포기하고 그 이익을 예를 들어서 일본한테 돌아가게 했다. 이거 이적자란 말이죠. 윤석열이 일본한테 끌려다닌다 이런 인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 그렇지. 네. 그럼 우리 국익을 해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결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런 결정을 하도록 역할한 사람이 누구지? 밀정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저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대상자 중에 김태호 전 안보실 차장은 꼭 빼놓지 말아야 하고 일본 얘기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진법사 네. 그 법당에 아마테라스. 네. 아마테라스가 등장했다는 거잖아요. 네.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네. 사진이 보도가 됐죠. 네, 아마테라스가 뭐냐면 우리 당군 신화가 있잖아요. 네. 당군 건국 신화가 있다면 거기 환웅이 나오고 일본 건국 신화에는 태양신이 등장해요. 그게 아마테라스인데 그게 비유를 하자면 일본에서 네. 일본 총리의 아내 전담 무속인이 있는데 네. 그 무속인 집에 갔더니 당군을 모시고 있더라. 오.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건진이 아마테라스를 모시고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은 무속도 일제를 쓴 거예요. 저는 일본 관련해서 우리 이익을 포기하고 일본에 이렇게 한 결정들이 없었던가. 그래서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짚어두고 자, 이런 얘기 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 자, 요 영상 두 가지 영상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요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여러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를 합니다. 이 장면은 잠시 봅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또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저 장면에서 유가족들이 많이 우셨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모두가 봐야 되는 영상인 것 같아서 제가 들어드렸고 그리고 청문회 한창인데 이거는 제가 꼽은 영상입니다. 여러 청문회가 있는데 통일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정동영 후보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주 일품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자, 봅시다. 북한에 무인기나 유인기나 인공위성이나 보내어서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입니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무인기로 정찰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앞으로도 정찰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다음에 수단으로 쓰려고 한 그 의도가 너무 천인공노. 의도는 북한이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전혀 관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 위성도 있고 휴민트도 있고. 대화와 선언과 외교만으로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핵무력의 고도화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선행돼야 그럼 합니다.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뜻입니까? 민주정부 때 북의 핵 위협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업적은 북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수를 북한이 윤석열 정부 때 한 겁니다. 북한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을 쏘지 않겠다고 언수가 아니라 말하면 총을 언술. 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뜻입니까? 총을 쏘라고 계속해서 자극하고 도발하는 것이 윤석열 그럼 정부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그에 대응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사실상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현실적입니다. 핵무기를 어떻게 갖습니까 우리가? 동맹을 깰 생각입니까? 껌뻑. 미국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저렇게 마무리됐는데 자 우리 자막 붙일 때 급하게 붙이다 보니까 중간에 언수라고 나오는데 언술이었어요. 네. 자, 박수 한번 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